60대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던 그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은퇴와 동시에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건강한 삶과 자유를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남편이 먼저 꺼내는 이혼 이야기, 황혼이혼이다. 한때 황혼이혼은 대부분 아내가 먼저 요구하는 일이었다. 남편의 외도, 무관심 혹은 가부장적인 태도에 지쳐 몇십 년을 참다가 겨우 용기 내어 결심하는 이혼.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도 자주 보인다. 은퇴 후 더 이상 일터가 아닌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들이 오히려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의 붕괴다.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누군가의 상사로서 기능하며 살아온 남편들은 퇴직과 함께 하루아침에 역할을 잃는다. 회사에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 나고 집에서는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애들 봐줘야죠라는 말이 돌아온다. 한때 중심이었던 자신이 가정에서도 주변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아내는 다르다.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감정을 해방시키듯 이제야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한다. 여가생활,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아내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남편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 어딘가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말. 황혼에 접어든 남편들이 바로 그 감정을 실감한다. 게다가 부부관계의 온도차는 더욱 깊어진다. 몇십 년을 부부로 지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내, 나를 피하는 듯한 기운, 식탁에서 말없이 흘러가는 저녁 시간. 그 모든 것이 남편을 점점 더 벽 안에 가두는 것이다. 이쯤 되면 남편은 결심한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가 낫겠다. 단지 외로워서가 아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현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다. 그 순간 황혼이혼은 더는 여자의 선택이 아니라 남자의 해방이 된다. 물론 새로운 이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꼭 불륜이나 외도가 아니더라도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갈망하게 된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말을 들어주는 따뜻한 상대, 다시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그것이 남편들을 다시 인생의 갈림길에 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정,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이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결단이다. 그래서 남편들은 조심스러워한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그 조심스러움은 결심으로 바뀐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낸다는 건 그만큼 황혼의 부부 관계가 복잡하고 변화했다는 뜻이다. 더 이상 누구의 잘못으로 나눌 수 없는 시대. 남성들도 이제 외로움을 말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새 삶을 꿈꾼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먼저 이혼을 말하는 시대가 된 이유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참아야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어쩌겠어. 한때는 그 말이 지배적이었다. 지금의 6070대는 한국 사회에서 인내 아이콘이었다. 힘든 시절을 버티고 가난을 딛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참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는 참을 이유가 사라졌다. 베이비붐 세대. 19만 5,0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커왔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을 지켰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삶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나니 남은 건 지쳐버린 부부 관계뿐이었다.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20년, 30년을 넘게 이어온 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적 고갈이 핵심이다. 어릴 땐 자식 때문에 참았고 중년에는 체면 때문에 버텼다. 하지만 자식도 떠났고 사회적 책임도 끝났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많은 이들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갱년기, 퇴직, 건강의 변화, 관계의 소원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맞닥뜨리는 것은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깊은 정서적 거리감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웃지 않고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존재.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고 여기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경제적 이유로 참을 필요도 적어졌다. 이전 세대에서는 이혼을 하면 아내가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재산 분할, 연금 분할, 심지어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까지 인정받는다. 여성들도 남성들도 이혼 후의 삶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 그래서 더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내가 미덕이 아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황혼 이혼의 증가는 그 변화의 신호다. 참는 대신 말하고 견디는 대신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서 자기 삶의 회복을 의미한다. 참는 세대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세대로. 한국 사회의 중년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 최근 중년 부부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조론이다. 이혼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긴 괴롭다. 그래서 선택하는 중간 지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생활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것.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바로 조론이다. 처음엔 이 개념이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재산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각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누구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누구는 도시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2의 청춘을 즐긴다. 그러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함께 모이고 병원 갈 일 생기면 서로 챙겨주는 사이. 겉보기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론이 좋은 관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거나 감정의 상처가 깊다면 조론은 낭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피가 된다. 이혼을 하자니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속 함께 살자니 감정적으로 지쳐 있으니 결국은 적당히 외면하고 살자는 형태로 굳어지는 것이다. 이때 조론은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타인보다 먼 사이. 한 집에 살아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따로 밥을 먹고 생일에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관계. 그런 조론이라면 차라리 이혼보다 더 아프다. 또 하나의 함정은 기대의 착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론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얻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잠시 떨어져 살면 그리움이 생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떨어져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살던 기억은 흐려지고 혼자의 생활에 익숙해진다. 그리움은커녕 편안함만 남는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관계의 끝을 조용히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론은 오히려 이혼의 전 단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서적으로는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시간만 끌다 결국 법적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결국 조론도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단지 고통을 미루는 방법이라면 그건 결코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조론을 고민하는 부부라면 과연 지금의 거리 두기가 휴식인지 아니면 도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정말 좋은 조론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삶을 응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조론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웃지만 정작 그 나이가 되면 외롭다. 자녀는 떠났고 친구들도 바쁘고 하루의 대부분을 말없이 보내는 일상이 반복된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식사하셨어요? 그 평범한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제는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이 60대 이후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다. 황혼 이혼의 또 다른 배경에는 바로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 단순히 연애를 하고 싶다는 문제가 아니다. 존중받고 이해받고 다시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오래된 부부 관계에서는 이미 사라진 감정,
설렘, 존중, 따뜻한 말투. 그 모든 것이 낯선 이성과의 관계에서 되살아날 때 많은 이들이 지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래 외로웠을까? 그리고 그 외로움이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감정이 단순한 도피일 가능성이다. 지금의 결혼 생활이 고단하고 지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일시적인 위로인지 스스로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연금 분할, 자녀와의 관계, 상속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얽히게 된다. 특히 새로운 이성과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의 반발이나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외로움 속에서 감정을 회복하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기도 한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황혼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결혼은 가족의 형태였고 이혼은 개인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은 결코 부끄럽지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감정 앞에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다. 나는 정말 다시 사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어서일까? 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니다. 결혼 생활은 무너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평온했던 부부 사이도 작은 균열이 수없이 반복된 끝에 비로소 무너진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부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무시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엔 공격이 남고 공격은 곧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상대방이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고 결국 행동이 달라진다. 가장 위험한 건 일상 속 무심한 비하다. 그걸 왜 또 그렇게 해? 당신은 원래 그래. 말해봐야 뭐해, 어차피 안 들어. 이런 말들은 때로 욕설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 또 하나, 각방 생활이나 무언의 거리 두기도 정서적 이혼의 신호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줄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서로 말 한마디 없는 부부.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공동 거주자가 되어 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상상이 아닌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신은 힘들 때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생일에는 어떤 선물이 제일 기뻐? 요즘 나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서로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의 상상으로 채워 넣었던 관계는 언젠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상담사들은 결혼 1년 차에 한 번, 10년마다 한 번 부부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서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변하고 기대도 변하고 표현 방식도 달라진다. 그걸 확인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산 부부도 결국 멀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대보다 소통이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부터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매일의 관심,
작은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완성된다. 황혼이혼. 이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혼을 의무이자 숙명처럼 여겨왔다. 사랑보다 책임이 우선이었고 자기보다 가족이 먼저였다. 하지만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그 오랜 시간의 희생과 인내 끝에서 드디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의 삶은 내 몫이라는 결심. 그 결심의 한 방식으로 황혼이혼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오래 함께 살아오면서 생긴 거리, 말하지 않았기에 깊어진 오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집. 그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조용히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버린다. 어쩌면 황혼이혼은 삶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억지로 얽매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기 위한 선택. 그 선택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내 곁의 사람과 다시 잘 살아갈 방법은 정말 없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답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혼이든 지속이든 자신만의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일 것이다. 황혼이혼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다. 그저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성찰과 이해,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용기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사는 삶이 두려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결코 파괴가 아닌 회복을 위한 여정일지도 모른다. 이 시리즈를 통해 누군가는 이혼을, 누군가는 이해를, 또 누군가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은 여생을 위한 결단이 후회가 아닌 해방이 되기를.